평범한 주부셨던 고 배은심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의 뒤를 이어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현장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고인은 최근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을 바라셨던 고인의 마지막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용조용 힘없이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옵니다. 33년이 지났어도 나한테는 87년 그날이여.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화롤나라 하늘나라에서 사랑스러운 그 아들 드디어 품에 안으셨는지요? 이소선 어머님, 박정기 아버님, 이호순 어머님, 문익환 목사님 등등 다들 만나셨는지요? 여기가 또 한울쌈이네. 왁자지껄 그 소리가 이 동산까지 들려오던 듯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오늘이 87년 그날입니다.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에 우리가 노래는 불러드렸지만 아직도 어머님께 참 웃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은심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처음은 이한열의 어머니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전국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민주주의 활동가로 살아가셨음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이후에 페이스북 등 SNS에 수많은 고백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잡아주셨던 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과연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었구나 다시 한번 무겁게 느낍니다. 이렇게 시국이 잘 좋아서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때 배은심 어머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구석에 그냥 앉아 계셨죠. 전국의 많은 초라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어제 찾아뵌 빈소에서 상주 고 이한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울림이 참으로 컸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피격 위치조차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찰의 적반하장에 맞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연세대 정문으로 앞장서셨던 길이 풍찬 노숙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유공자법 제정, 세상 바꾸는 온갖 일 때문에 찬 바닥에서 지낸 지 30년이 넘는데 오늘 같은 한겨울날 가시는 길마저 추우실까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을 누구보다도 아끼셨습니다. 5.18 역사 공부 해보겠다고 5월에 강주로 찾아가면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신 몸 이끌고 보선발로 달려오셨습니다. 망월동 묘역 앞에서 커다란 수박을 쪼개서 한 명씩 손에 쥐어주시고 쭈쭈바라도 사 먹어라 쌈짓돈 꺼내어서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도란도란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당신이 할 테니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도 옛날 말씨 잘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를 예뻐하시는 눈빛이 그저 좋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은심 어머니, 이한열 선배님, 그리고 다른 열사분들이 바라시던 세상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 평균 7명, 1년에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고착화된 사회적 불평등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가진 것 없는 사람들부터 길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에 사는 서름으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터전을 잃고 젊은 사람들은 군대의 청춘을 빼앗깁니다.
모순된 사회구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이 없는 청년들은 행복한 인간관계 대신 쓸쓸한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도 다음 세대의 과제를 미리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배은심 어머니와 이전 세대의 청년은 자신의 목 그 이상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열사들이 물려주신 유산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이 뒤집힌 세상을 바꿔내야만 하는 이유와 어떠한 시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배은심 어머니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 한켠에 자신감을 주시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다시는 그 든든한 미소를 뵐 수 없지만 어머니의 가르침 따라 우리 시대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청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한열 열사 아들은 죽음으로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배은심 어머님은 삶으로 35년 동안의 치열한 삶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길을 넓혀 오셨습니다. 이한열의 어머니로서 이 땅의 모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어머니로서 슬픔을 당한 고통을 당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참으로 거룩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어머님의 일생을 기억하고 또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숙제를 따박따박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되어 한 발짝씩 온다. 배은심 여사께서 2018년 이한열 추모식 때 이곳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총학생회 간부였던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당시 총학생회장단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뵈려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87년 5월 어버이날 때 한열 선배가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을 이번 어버이날 때는 내가 바빠서 못 드리니까 내년에 꼭 달아드리겠다고. 서울에서 전화가 없어서 섭섭했지만 그래도 그때 오늘 아들의 편지가 기뻤다고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그 내년이 33년이 지났다. 그래도 그 아들들이 이제라도 오니까 내가 밥을 해줬다. 근데 그때 철없던 저는 한열 선배가 못했던 아들 노릇을 감히 내가 해야겠다 하고 짧게 생각하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어머니께서는 우리 연세인과 어린 학생들 그리고 아프고 다친 사람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아들과 딸처럼 대하시며 어머니 노릇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직접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한열 선배가 어머니가 살아오신 인생 덕분에 제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